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좀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죠.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자극받아서 오늘 양지수 올라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도합해서 1,500개 종목 이상이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안 올라가는 종목 찾는 게 더 쉬워 보이는 하루기도 하고요. 다만 미국이 유예 기간을 90일로 예고했고 여전히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일시적인 호재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반영을 하는 호재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 지금 이 순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면서 포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시작하는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맞을 것인가 저희와 확인하시죠.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사실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그 다음 달의 첫 번째 거래일이 요즘에 저한테는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왜냐? 보통 마지막 날에 목표 달성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11월에 400만 원 회복 실패했고요. 12월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새로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했어요. 400만 원으로 다시 잡기에는 뭔가 미묘하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좀 높게 500 회복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솔직히 좀 12월에 자신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좀 적정하게 410만 원으로 12월에 목표를 좀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374만 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트 보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에 4종목 들어가 있죠. 한국전력과 신세계푸드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오늘장 일단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서울반도체는 소폭 떨어지면서 포트 내에서 손실입니다만 4,000원 정도 손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5% 수익 구간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추가 매수했던 한국전력도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 막중한 무게감을 함께 지어주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이윤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2월을 맞아서 박 차장님의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PD님은 지난번 헤어가 낫다, 저는 오늘 헤어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박 차장님,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12월 연말 맞아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남자들은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큰 의미 부여가 없죠. 안 하고요. 머리 길다 보니까 관리하기 좀 힘들어서 좀 잘라보자라고 해서 짧게 잘랐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자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장 얘기하죠. 저희 주말 사이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양지수 올라갑니다. 제 포트에서 이렇게 좀 지수가 반등을 준다면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이 둔화될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굉장히 좋은데 글쎄요. 이 합의점이 좋아지는 것들이 몇몇 개 눈에 띄어요.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이제 금리 좀 강하게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해결책이 별 나올 게 없었어요. 실제로. 뭐가 나오겠어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래 우리 관세 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지금 이제 구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연장의 의미로 우리 3개월만 좀 연장해 볼까? 1월 1일 날 10%에서 25% 관세 매기는 거 3개월만 연장해 볼까? 그리고 12일부터 류호 부총리가 30명 이끌고 워싱턴에 방문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죠. 어제 이제 나온 몇 개 보고서들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실리를 찾았고 중국은 정치적인 명분을 찾았다.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아무 이제 언급이 없었고 결국은 3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격 앞으로 지금 고베타 종목들 편입하기는 좀 어렵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정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갔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5일 있을 파월 의장 이제 FOMC, 페드
위원들의 연설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 나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크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이은희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은희 팀장님, 저희 이 실전 매매 프로그램 미리 좀 모니터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제 포트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그 무역 분쟁이 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물론 여전히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추후 지속될 중장기 협상 과정 동안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 시도가 휴식기에 좀 접어들면서 신흥국을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한 낙폭 만회 시도에 좀 성공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바이고요. 또 이제 G20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진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금 보고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코스피 또한 완만하게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 연준의 금융 긴축 그 기조가 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는 좀 미중 정상회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저항선까지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화 절상의 좀 구체적인 합의나 뭐 연준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좀 코스피 반등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갖고 계신 그 포트 보면 이제 한국전력이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좀 기대 가져도 될까 봐요.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 코멘트도 또 밝게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이 또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딱 한 종목 각각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인터로죠. 그리고 이은희 팀장님의 종목은 삼성전기. 나름 두 종목 다 익숙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 인터로조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렌즈 만드는 업체 맞죠? 네, 컨택트 렌즈 업체인데요. 뭐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는 가장 큰 게 낙폭과대예요.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지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수지 렌즈라고 하죠. 그 가수 수지 씨가 가수 수지 씨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클라렌이라는 이제 렌즈를 독점이 아니죠.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OEM 업체였어요. 네. OEM이어서 거의 수출 비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네 브랜드 없이 OEM으로 만들어서 수출만 하던 업체였는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제 국내 점유율 뭐 한 12에서 13% 정도 하는 2위 업체가 됐거든요. 뭐 아큐브라든지 글로벌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독점하는 가운데서 자체 브랜드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 저 수지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이제 원래 렌즈나 안경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2010년 중반 때부터는 미용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이 됐습니다. 뭐 컬러 렌즈라든지 서클 렌즈 이런 것들이 많이 죄송해요. 피디님이 자꾸 같이 잡아주셔서 좀 신경 쓰이는데요. 박 차장님께 컷을 넘겨주시죠, 피디님. 자꾸 눈이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미용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꼭 눈이 안 나쁘더라도 컬러 렌즈라든지 이런 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과 함께 이제 수지 씨를 이제 모델로 쓰면서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등이 따라오면 1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이제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아큐브나 이런 쪽이. 존슨앤존슨 이런 쪽이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파이 싸움을 한 거죠. 그러면 국내 업체가 이길 수 있겠어요? 국내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렌즈 시장도 커지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일본 이런 수출이 늘어나면서 3분기 저점으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광군제에서 이번에 좀 많이 팔렸고 일본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OEM만 하다가 내수 쪽 자체 브랜드 그리고 캐파를 좀 증설했어요.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나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한 뭐 12~13배 정도고요. 내년 기준, 내년 실적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예요. 물론 이제 역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좀 뭐 단점이 있지만 성장주가 역성장하면서 주가가 많이 부러졌지만 다시 성장을 재가동한다라고 한다면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PER 10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려보겠고요.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빠져서 주봉 보시면요. 월봉으로 한번 좀 보시죠. 2015년도에 한창 좋을 때 5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가가요.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죠. 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19,000원, 2만 원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췄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소폭 매수에 들어섰고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 공격적으로 팔았는데 뭐 보험 창구에서 막 계속 나왔고 연기금 창구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물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상으로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주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오늘 인터로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차트 보여주셨을 때 하루 거래량이 크게 실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좀 주목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바닥에서 손바뀜이 나와야 돼요. 손절도 좀 크게 나와야 돼. 손절하는 물량도 좀 크게 나와야 되고 밑에서 좀 큰 물량 받아가는 세력들이 좀 나와줘야 좀 변동성이 생겨줘야 그 다음부터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한번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로즈 얘기해 주셨어요. 이은희 팀장님, 사실 상대적으로 칼라렌즈는 여성들이 조금 더 가깝잖아요. 저도 라식하기 전에는 한 번씩 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라식하고는 못 껴서 그게 좀 생눈으로 방송할 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칼라렌즈 좀 끼시는? 네, 저도 라섹 하기 전에는 계속 뭐 이제 눈물 렌즈, 서클 렌즈라고 해서 네. 저 중학생 때부터 항상 유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아시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실 오히려 안 끼는 분들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꾸준히 좀 지켜보던 이제 중소형주로 유심하게 좀 지켜보던 종목인데요. 이제 네. 자체 브랜드 클라렌을 좀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경쟁 심화나 뭐 이런 걸로 실적이나 뭐 주가가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한 바가 있는데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4분기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이제 경쟁 안정화가 되면서 좀 이제 꾸준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클라렌 브랜드 파워가 있으면서 이제 중국향 수출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로죠. 살짝 관심이 가요. 웃음이 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종목 곧장 가겠습니다. 이은희 팀장님의 종목이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10월에 정말 공매도에 엄청 시달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도 2.9% 올라가면서 12만 원권 일단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포인트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네, 삼성전기 다 대부분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 전자부품 생산업체고요. 모듈 솔루션 사업 부문이랑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 부분, 뭐 기판 솔루션 사업 부문 등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MLCC 업황이 좀 고점을 이르렀다는 우려 속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0월에 공매도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선 MLCC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여서 이제 가전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금속판 사이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가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인데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IT 고기능화, 또 이제 전장화, 5G 등 새로운 수요처가 맞물리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위한 이제 캐파 증가를 이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당장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MLCC 그 업황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컴포넌트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도 이제 올해 대비 45%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뭐 29% 증가를 하였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92%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네. 보이고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그 MRCC의 그 PQ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콘덴서, 삼성전기, MLCC 같은 업체 같은 동일 제품 만들어낸 업체 중에 하나가 사막 콘덴서도 MLCC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막 콘덴서 대비 매력적인 포인트는 어떤 점으로 보시는 거세요? 일단 사막 콘덴서 대비 삼성전기 가져온 거는 일단 대형주라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점에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꾸려보려고 삼성전기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저희가 사실 삼화전기 담아본 적 있었고 삼성전기도 포트에 한번 넣었었다가 이 5월경에 그죠? 한번 재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박 차장님, 저희 콘덴서 얘기는 사실 그간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기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공매도에 많이 당했고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지면 이익이지만 주가가 오르면 또 이익분을 많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차를 빌리는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안 떨어지면 돈을 계속 이자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12월 정도에 발을 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개인 아니고 기관이다라고 본다면 기관 연말에 자기 수익률 이제 픽스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쇼커버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에서는 12월에 한번 배당주와 함께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종목 이제 MLCC 관련해서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 대만의 야게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랑 게임이 되는 업체는 아니에요. 삼성전기보다 저 밑에 있는 업체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업체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을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공매도 대부분 이제 외국인 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야게오의 주가가 11월 한 중순 20일경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공매도와 야게오 주가와 함께 보시면 좀 트레이딩하기 조금 더 수월하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두 분의 한 종목씩 또 서로에 대한 의견까지 건네받았습니다. 인터로조와 삼성전기인데요. 시간 조금 있어서 그래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박 차장님, 저는 왜 기억이 없죠? 제가 없던 때 얘기를 해주셨나? 아이디스요. 박 차장님이 얘기하셨었던 종목인가 봐요? 아니에요? 네, 이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요. 근데 어떤 분이 박 차장님이 얘기하셨던 아이디스로 수익 났다고 얼마 전에 글을 올리셨어요, 지난주에. 그때 저희 수요일 날 같이 하시는 신준섭 네, 팀장님. 신준섭 팀장님이 코텍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코텍의 대주주가 아이디스 홀딩스고 그 아이디스는 아이디스 홀딩스 밑에 있는 그 종목이어서 이제 거기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또 그렇네요. 기가 막히게 그걸 캐치하셨네요.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다면 저희가 AS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쵸?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디스 저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을 각각 이야기 들어봤어요. 음악이 나오고 저는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네요. 이은희 팀장님,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살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 삼성전기를 사게 된다면 끝없이 팀장님에게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AS도 받아야 되고 집요하게 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살 것 같으세요? 삼성전기 사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삼성전기를요? 박 차장님께서는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늘 모르겠어요? 두 종목 다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잘 아시죠? 제가 둘 다 좋아하는 류의 종목이긴 합니다. 한국전력과 신세계푸드, 강원랜드, 서울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만약 삼성전기가 들어올지 인터로조가 들어올지 오늘 인터로조 매수하겠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웃으시죠? 뭔가 안 되는데 오늘 안 살 거라 생각하시고 가져오신 건 아니시죠? 그렇진 않아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터로조 21,200원에 20여 주
네, 일단 걸어 놓도록 할 거고요. 아직 뭐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까지 뭐 체결되길 한번 바라보면서 21,200원에 20여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은희 팀장님, 인터로즈를 샀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삼성전기는 제가 아직 공매도에 좀 뒤인 그 생각이 나서 선뜻 손이 나가지가 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IT 종목 넣어서 포트에서 여러 번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IT에 대해서 조금 지금 위축돼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꼭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차장님은 또 반대로 무거우실 거예요. 인터로즈 제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를 또 수요일에 더 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터로저는 지금 위치상 가격상으로는 괜찮은데 일단 몇 가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이 가격이어서 지지 라인으로 이제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서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닌데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더 이상 안 판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손절선은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000원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낙폭과 대주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 손절 라인 확실히 잡고 갈까요? 지금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21,200원에 매수했고 지금 포트에서 0.47% 수익. 손절 라인 어떻게 할까요? 네, 19,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000원 깨고 내려가면 기존에 있었던 저점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보셔도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로즈 새롭게 포트에 넣었습니다. 사실 조금씩 모아서 더 비중을 훨씬 키워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일단 20여 주 포트에 준 상황입니다. 네, 50원 올랐네요. 경축이라고 누가 글을 그 사이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전 매매 12시 40분 인사드리고 있는 박민영의 SNS. 오늘은 시작하는 월요일 새롭게 포트에 한 종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엠코르세, 코나이, 박 사장님과 잘 샀던 종목들이 막 하루에 20%, 30% 올라간 적도 저희 있죠. 이번에도 그런 종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로즈 오늘 포트에 넣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이은희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